마지막 3조 발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2조 먼저 보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이 일부러 저희가 저희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다 지웠어요. 아무튼 뭐 학과나 뭐 학교 이런 걸 다 지워서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했고, 아마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앱이나 외부로 표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커리큘럼을 보셨으면은 이제 거기 좀 반영돼 있지만 프론트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그 프로젝트 기간 내에 뭐 AWS 관련된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학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좀 열이 있게 했다는 부분. 3조 때 뭐 개런티 주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했다는 부분 좀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3조 죽도지원 팀장 하원구 노윤도 정범수 조민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팀원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총괄과 AWS 아키텍처 설계를 하였습니다. 노윤도님은 동물성 모델 개발, 남녀 분류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종범수님은 백엔드 서버 구축과 AWS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였습니다. 조민규님은 PPT 제작과 반응형 웹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 목차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프로젝트 개요와 모델링 및 기능 구현, AWS 웹 서버 구축, 서비스 배포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화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용량이 증가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조코딩의 앱에 동물상 매칭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의 분류 과정에서 낮은 정확도와 특정 동물상만 분류되는 문제를 확인하였고 그 부분을 개선하면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조코딩 앱은 보시면은 남자 여자를 먼저 구분한 다음 사진을 넣고 구글 티처블 머신으로 그 결과값이 뜨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반응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반응은 자신의 얼굴상을 알 수 있어서 재밌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은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인식을 실패하고, 두 번째로 낮은 정확도, 세 번째 특정 동물상만 분류되는 문제, 네 번째 서버 안정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개발 목표는 동물상 분류 정확도 향상과 AI 기술을 통한 성별 분류, 동물상에 따른 필터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잡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상 사용자는 남녀노소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은 셀레니움과 뷰티풀숲을 이용해서 스크롤링과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텐서플로우와 이미지 데스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AWS ECS와 EC2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진행을 하였고, 프론트 단은 플라스크와 HTML을 통해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텐서플로우와 D 라이브러리, 오픈CV를 통해 서빙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링 및 기형 분야는 조민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델링 및 기능 분야 발표를 맡은 조민규입니다. 먼저 전체 흐름도입니다. 데이터를 선정하고 수집 및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처리한 데이터는 이미지 증식을 통해 모델 설계 및 적용을 진행하였고,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선정입니다. 남자는 고양이, 강아지, 말, 토끼, 공룡을, 여자는 고양이, 강아지, 여우, 토끼, 사슴을 데이터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족푸딩 앱에 5가지 동물상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져 있고 커뮤니티와 댓글들, 기사들을 종합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동물상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데이터 수집입니다. 셀러니움을 통해 핀터레스트, 네이버, 구글 사이트를 크롤링하여 남녀 각 동물상마다 450장씩 수집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부분입니다. 원본 이미지 데이터 4,500장에서 이미지 클렌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이나 손이나 마이크로 얼굴을 가리고 측면 사진 그리고 좋아진 이미지 등을 제거하여 1차 전처리 이미지 데이터는 3,952장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차 전처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몸 사진이 다음과 같이 나타져 있는데 얼굴만 추출을 하고 192 곱하기 192 사이즈로 리사이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3,952장에서 3,574장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차 전처리에서는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하였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전 인식 기능들을 기기학습까지 마친 상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3,574장 중 74장을 얼굴 인식을 74장을 제외한 결과 총 3,500장이 최종 데이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선정한 3,500장 데이터 중 좌우 반전, 15도 회전, 명도 조절을 통해 6배를 증식하였으며 총 21,000장의 데이터로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동물상 모델 개발 과정은 노윤두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동물상 모델 개발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미지 전처리에 맞춰서 저희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먼저 진행을 4단계에 거쳐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이퍼 파라미터가 튜닝된 부분들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고 먼저 VGG16 알고리즘과 레슨넷 50 알고리즘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VGG16과 레슨넷 50이라는 알고리즘은 이미지 넷이라는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체에서 이제 배포하는 선정된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신 것과 같이 정확도가 약 60% 전후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레슨넷 50 모델을 사용했을 때 학습 데이터를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의 이유로는 레슨넷 50 같은 경우에는 스킵 커넥션을 통해 모델의 깊이를 증가시키는데 이거 좀 지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수칙에 50 모델 같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스킵 커넥션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하는데 이렇게 모델의 깊이가 깊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제한된 메모리 상황 환경에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레슨넷 50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후로 배치 사이즈를 줄여서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여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슨넷 50을 저희가 대체할 인셉션 V3라는 알고리즘을 채택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VG16 L1, VG16 L2, 인셉션 V3 L2 여기서 나오는 L1과 L2는 정교의 방식입니다. L1은 맨하튼 디스턴스의 거리를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통 라쏘 모델이라고 저희가 칭하는 정교의 방식입니다. 상하 좌우로의 거리를 가지고 정교를 진행합니다. L2의 경우에는 리치라고 저희가 보통 칭하게 되며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가지고 정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어큐러시가 약 70% 전후로 나타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더 정확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L1을 사용한 모델 모두 학습 데이터를 맞추지 못하거나 특정 동물 상황 과적하게 발생을 하여서 저희는 이제 L2 정교화로 이제 알고리즘을 짜야겠다라고 채택을 하게 되었으며 이 이유가 아마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는 바로는 L1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아예 0으로 수렴을 해서 모델을 향상을 시키지만 L2 정교의 경우에는 0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0으로 가까워질 뿐 이제
그래서 일반화 기능이 항상 개선이 되기 때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를 아까처럼 192 사이즈로 늘려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도 이제 VGG L2, Insertion V3, L2를 두 번 사용하였는데 이때는 페이션트라는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페이션트는 이제 콜백 함수에서 나오는 얼리 스타핑을 위해 모델 개선을 할 때 필요한 사용할 맥부크의 수를 지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션트를 5와 10으로 주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때도 다 이제 모든 모델에서 70% 이상 어큐러시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VGG 16 모델보다 인셉션 V3 모델을 사용했을 때 더 학습 데이터를 잘 맞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셉션 V3가 더 잘 맞추는 이유로는 VGG 16 모델이 2014년에 발표가 되었고 인셉션 V3 모델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인셉션 V3 모델이 이제 앞서서 나왔던 VGG 16과 레스넷 등에서의 좋았던 부분들을 최대한 합쳐져서 개발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페이션스를 10에서 5로 설정했을 때는 정확도가 약 3% 높게 나왔지만 오히려 학습 데이터를 또 못 맞추는 문제가 발생을 하여서 모델 개선을 위해서는 10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가 이미지 증식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VGG 16과 인셉션 V3 이때는 레슨넷 50을 한 번 더 사용을 해보고자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어큐러시가 모두 99%, 96%로 매우 높게 저희가 정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모델에서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며 아무리 저희가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보아도 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증식을 한 모델들을 모두 다시 원복하였고요. 저희가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스텝 3에서 진행했던 인셉션 V3 알고리즘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스텝을 발표하며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스텝 3까지 모두 학습 데이터를 못 맞추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남자 모델의 경우에는 데이터 증식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미지까지 증식을 하여 테스트를 결과했을 때 모델 평가를 얻은 정확도보다는 실제 테스트 데이터 자체는 정확도는 오히려 좀 낮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상당히 잘 맞추는 것을 확인을 하여 저희가 최종 남자 모델로 이미 증식이 된 알고리즘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텝 4까지 모두 진행되었던 저희의 최종 모델에서 정확도는 99%가 나왔습니다. 제 사진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보시다시피 고양이의 퍼센트가 가장 높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벤치마킹 앱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유저가 선택한 뒤 동물상에 분류가 되었으나 저희는 그 부분 또한 저희가 AI로 성별 분류까지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성별 분류 모델의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한 자체 데이터셋과 셀레베이, 셀레베이 스몰, 카페 모델에서 제공하는 모델까지 총 4가지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체 데이터셋은 앞서 동물상 분류를 위해 저희가 수집했던 연예인 사진들 중 남녀 총 2,600장으로 저희가 돌렸을 때 98.3%의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셀렙 A 같은 경우에는 케그레스 제공하는 데이터셋으로 이미지가 남녀 총 20만 장으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하드웨어 문제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저희가 논문들과 케그레서의 결과값을 확인하였을 때 94.7%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셀렙 A 스몰이라는 것은 셀렙 A 데이터셋을 경량화하여 남녀 각 총 2만 장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해놓은 데이터셋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돌려본 결과 약 91%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데이터셋과 셀렙 A 스몰을 가지고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하였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 모두 한 가지 생물로만 구분이 되거나 자체 데이터를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했던 3가지 데이터셋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 보니 다른 것들을 찾아보자 하고 찾은 것이 카페라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age/gender-단넷이라는 모델을 통해 성별과 나이를 구분하였습니다. 논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 86.8%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 해봤을 경우 남녀를 생각보다 잘 구분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이 모델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가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터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앞서 총 10가지 중 남녀가 겹치는 고양이, 강아지, 토끼가 3개가 빠져서 총 7가지 동물 필터를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동물성 분류를 먼저 이용하신 분들은 가장 높게 분류된 동물의 필터가 적용이 되어서 출력이 되도록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필터 서비스만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동물을 선택하여서 필터를 원하는 대로 바꿔가며 적용하실 수 있게 개발해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미디어파이프의 페이스 메쉬 솔루션을 사용하였고 D 라이브러리의 페이스 랜드마크 딕테이션을 통해 얼굴 인식과 얼굴 주요 부분 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페이스 랜드마크를 통해서 얼굴 내 주요 부분을 인덱싱된 68개의 노드로 인식을 하였으며 저희는 동물의 필터를 입힐 거기 때문에 앞서 보이는 것처럼 눈썹까지가 아닌 이마까지의 라인이 필요하여 이마 라인을 따는 7개의 노드를 추가하여 총 75개의 노드로 얼굴 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필터로 입힐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로 매칭시켜야 될 노드에다가 저희가 모두 수작업으로 좌표값을 미리 찍어서 CSV 파일을 저장하여 매칭을 시킬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사용한 수학적인 원리로 델로나 삼각 측량법과 이미지 앞핀 변환이 있습니다. 델론의 삼각 측량이라는 것은 점 집합들 중에서 3개의 점을 통해 생성된 삼각형의 외접원에서 다른 점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삼각형을 결정하게 되는 삼각 측량법입니다. 그다음 앞핀 변환이라는 것은 평행선을 유지한 채로 삼각형 또는 사각형 도형을 변환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변환시킨 뒤 각각의 사람의 얼굴에 맞게 필터가 변환되어 각자의 사람들에게 입히게 되어집니다. 이후 AWS 및 서버 구축은 하원부님이 마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AWS 구축을 맡은 황호입니다. 저희 전체 설계도입니다. 저희는 HTML이나 딥러닝 모델이 수시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손쉬운 관리와 배포를 위해서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웹다운과 서버단을 분리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축을 하였고, 그래서 가용 서버의 가용성과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동화 배포를 하게끔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서버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이용하고,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벨스톤 호스트는 이제 내부 프라이빗 인스턴스와의 연결을 해주고 코드 커밋의 레포지토리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스턴스입니다. 저희 내부 흐름도입니다. 사용자가 주포지엄 com이라는 도메인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내부 VPC로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부하 분산이 일어나며 컨테이너에 있는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TML에 이렇게 뜨게 되면은 그 이미지를 넣게 됩니다. 넣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버킷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이미지의 그 주소를, 원본 이미지의 주소를 플라스크에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를 통해 분석 서버의 인스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지를 인스턴스가 끌고 와서 텐서플로우 모델을 통해 딥러닝을 돌리면 그 결과값이 다시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를 통해 플라스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방금 딥러닝 분석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 필터 서비스입니다. 얼굴 필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S3 버켓에 넣으면은 업로드하면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은 이제 그 원본 이미지의 주소를 다시 플라스크에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를 통해 인스턴스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이미지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얼굴 클릭하는, 동물상 클릭하는 저희 버튼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동물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다시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를 통해 밑에 분석 서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오픈CV와 D 라이브러리를 통해 필터가 씌워진 이미지가 인스턴스에 한번 저장이 되고, 그 이미지가 다시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버킷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인스턴스에서 이 버킷에 저장된 주소를 플라스크에 보내주고, 플라스크에서 필터 사진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진행이 됩니다. 시연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거 지금 테스트가 원본 이미지 저장된 곳입니다. 그래서 방금 한치형 사진을 넣었을 때 한치형 사진이 원본 이미지가 저장된 걸 볼 수 있고, 필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지금 그 원본 이미지에다가 필터까지 씌워가지고 더 추가한 거라서 여기에 필터 사진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필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다시 테스트라는 데가 이제 그 원본 이미지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화 사진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필터 버킷에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니터링 서버 구축입니다. 저희는 크게 클라우드 와치와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 모니터링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로 C 어드바이저는 컨테이너 C 어드바이저를 통해 컨테이너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클러스터 안에 인스턴스와 분석 서버 안에 인스턴스들은 노드 익스포터로 매트릭을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매트릭의 정보가 프로메테우스에 저장이 되고 그래파나로 시각화가 돼서 저희가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CPU나 인스턴스의 CPU나 메모리 등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